인구가 한 명 남은 마을 미야하라의 지역의 중심지인 오이타현 나카츠에무라.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명이라도 더 인구를 유치해서 마을을 유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카츠에에서는 반대로 마을을 품위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소프트랜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35년 인구가 7,528명에 달했던 나카츠에의 인구는 현재 681명으로 줄었습니다. 1972년 이 지역의 유일한 산업이던 금광이 폐쇄된 영향인데요. 나카츠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지원금 제도를 내걸고 이주민을 유치하려 했지만 재정만 크게 악화됐습니다. 결국 2005년 행정통폐합 때 히타시에 편입됐습니다. 인구 쟁탈을 위해 소모전을 벌이느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낫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많은 이유가 컸습니다. 인구가 10분의 1로 줄고 인구 유치를 포기한 지역인 만큼 인적 드문 산골짜기의 오지로 생각될 수 있지만 나카츠에 역시 예상 밖이었습니다. 두 개의 국도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물류 트럭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휴대폰과 와이파이도 잘 터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라쿠텐 등 인터넷 쇼핑도 하루 만에 배송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규슈의 정중앙이어서 아소산과 구로카와 온천, 구마모토성, 오구니 등 유명 관광지 사이에 있다는 것인데요. 계곡 사이의 마을이라 농지가 넓지는 않지만 자급자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의 맥이 끊어진 건 규슈 정중앙인 입지가 묘하게 나카츠에의 약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요지지만 도쿄에서 나카츠에로 가는 교통편은 없습니다.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신칸센으로 5시간, 후쿠오카에서 다시 기차로 1시간 30분 걸려 히타요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타시에서 나카츠에를 연결하는 교통편은 따로 없습니다. 예약제 버스만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2년 다이오 금광이 폐쇄된 후 산업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슈퍼마켓은 한 개 있지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식당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의 평균 연령은 61.5세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2%인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은 6%와 4%로 인구 구조가 완전히 가분수인 지역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자 나카츠에에서 앞서 언급된 소프트랜딩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에이 요지 나카츠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주보다 나카츠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지 마세요는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인구 유치가 아닌 다른 목표를 가졌음을 알렸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다른 주민과 관계자들 또한 각자의 의견과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는데요. 나가세 에이지 나카츠에 마을 만들기 협회 사무국장은 소프트랜딩은 일본어로는 무라지마이, 다시 말해 마을이 끝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구를 늘리기보다 마을이 끝날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스오 나루미 나카츠에 마을 만들기 협회 사무국어는 잘 맞지 않는 도시에 살면서 스트레스로 병에 걸리는 것보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자는 것이다. 이 지역의 고령자분들은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만큼은 원하시는 곳에서 즐겁게 사시게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토 에키코 히타시청 나카츠에 지소 총무진흥계 주사는 2005년 히타치에 합병되기 전까지 나카츠에가 독자적인 지자체일 때는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이 있었으며 출산 결혼 축하금 제도도 있었다. 옛날에는 히타시에 직장이 있어도 나카츠에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젊은 세대는 부모님과 사는 대신 히타시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공영주택을 싸게 대여하는 제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는 나카츠에뿐 아니라 오이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재정만 어려워졌다. 아무리 열심히 인구 유지를 위해 노력해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효과가 부족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편 그들은 현재 나카츠에가 직면한 문제점도 언급했는데요. 스에 회장은 나카츠에에는 극단적으로 말해 일자리가 없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기가 무리인 상황이다. 농업이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토 주사는 히타시로는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조차도 나카츠에는 너무 시골이어서 불편하다고 했다. 이주자들도 역 주변이나 지방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 노부부가 이주해온 사례는 있으나 아이의 교육 환경을 따지게 되면 살기 쉬운 히타시로 나가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카츠에에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에 회장은 이에 대해 고등학교부터는 대부분 히타시로 간다. 아이들을 하숙시키느니 히타시로 이주해 아파트를 사서 학교를 보내는 편이 싸다.
그러니 젊은 세대는 히타시에서 일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카츠에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나가세 국장 또한 내 동급생 가운데에서도 고교 졸업 후 나카츠에를 나가서 되돌아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스오 사무국어는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도 후쿠오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나카츠에에 이주한 주민의 발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살과 1살 두 아이의 아버지인 다카노 게이스케 치에텍시 대표는 이곳의 어린이집은 선생님 6명의 아이 6명이 있다. 선생님이 1대1로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즐겁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육아에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매출에 관련해서는 사람이 안 늘어나니까 매출은 거의 없다. 예약제 버스는 히타시의 수탁을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안 난다. 연간 기준으로 매년 평행선이지만 그래도 회사가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 회장은 아마도 20년 후에는 나카츠에가 카미츠에에 또다시 합병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세 국장 또한 인구는 더 줄겠지만 20년 후에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인구가 다소 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저출산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악화로 소멸을 앞둔 나카츠의 마을의 사례를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제를 대폭 우대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확실히 미혼율 상승이 저출산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배경에는 아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있고 돈 문제가 있다. 외국과의 차이점은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려면 결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사람의 소득세나 주민세를 대폭 우대율은 자녀의 수에 비례하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의 세금은 무겁게 하고 물론 과거에 아이가 있던 고령자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 수입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일하는 여성의 증대, 고학력화도 저출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고학력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는 NG가 될 뿐이다. 아동수당은 수입 제한이 있지만 이러한 차별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맞벌이 편리성과 어린이집 확충은 검토에 그칠 수 있겠지만 고학력화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급여소득이 오르지 않고 증세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데다 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저축을 하는 흐름이 되고 있지. 비정규직이 많으니 친정생활이 되는 흐름은 당연하잖아. 앞서 말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혼자 사는 시책을 펴도 결국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경제가 더욱 정체는커녕 오히려 더욱 하강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을 똑같이 따라해도 문화 차이로 결과가 같아지지는 않는다. 전쟁 전후의 사람은 돈보다 가족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의 사람은 가족을 가지는 것보다 돈을 소중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중에는 실제로 돈이 없어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돈이 없으면 가족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이 돈이 없어도 가족을 갖는다는 인식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임금이 너무 저렴하고 노동 환경도 나쁘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원한다는 등의 그런 일을 해도 이는 한정적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부담만 더 커질 뿐이다. 둘째, 셋째를 낳기도 전에 첫 번째 아이를 갖는 것조차 벽으로 막아두면 어떡하라는 건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임금 인상과 감세지만 매번 기대해왔던 것과는 달리 소용이 없었으니 차라리 해외 일을 개인이 잡을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막상 필요한 정책을 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